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파트 대출로 무리하게 구매한 인간이 집값은 앞으로 무조건 오를 거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도 정신승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승리의 또 다른 말은 현실 패배란 말이 있던데, 아무튼 지금 맹정신으로 살기 힘들 겁니다. 왜냐, 매달 내야 되는 원금이자 장난 아니거든요.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다. 아니, 무조건 오르는 게 있어. 무조건. 아니, 요지사에 무조건 있으니까 무조건. 그럼 자기는 여지껏 살면서 무조건 다 잘 됐었나? 어떻게 사람 인생이 잘 됐으면 있지? 여러분, 뭐 스포츠 같은 건 무조건 이깁니까? 질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대출을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실성하셨나? 하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원금 이자 보면 한숨 나오니까. 와, 난 대단한 게 매달 나가는 돈, 와, 저거를 30년 돈 갚아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대출 받으신 분이 이제 주담대나 이제 신용대출 이런 걸로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게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됩니다. 이제 꼴 한 2년 정도 갚았을 것 같은데, 한 3년 됐겠네요. 그 27년 남았네요. 자신 있습니까? 그 3년 상간의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금리 오를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30년 더 갚을 동안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중간에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갑자기 집안에 큰 돈 나갈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현금 자산 없죠? 저런 분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연끌하신 분들 현금이 없어요. 당장 써야 될 생활비 같은 게 없어요. 왜냐? 대출 가는데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대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 줄어들잖아요. 젊은 사람 인구 줄고 있고, 결혼한 사람 줄고 있잖아요. 1인 가구 망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도 결혼하신 분이겠죠. 근데 본인같이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이 생긴다고요. 결혼하는 사람보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하게 대출받은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무리하게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넓은 집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조건 내려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내려가면요? 지금부터 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야?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결국 내가 승리한다. 결국 지금 못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물론 지금 미래에서 뭐 집값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장난치는 것 같아. 장난. 왜냐하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거래가 안 된다니까. 정말 좋은 지역 제외하고는 안 돼. 집 잘 안 나가요. 이분들도 알 텐데. 지금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아파트 거래가 안 돼서 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아파트 거래 위주로 하신 분들은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공인중개사 인기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부동산 가지고 밥 해먹기 힘드니까.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피스텔 원룸 월세를 먹고 삽니다. 월세 계약으로. 월세를 찾는 분들은 많으니까. 근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금 몇 달째 그 중개사무소에 올려놔도 찾는 사람이 없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집이 없어가 못 들어가는 게 지금 많죠.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건물 많잖아. 근데 그래도 들어가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 은행에서도 요즘에 대출을 좀 많이 규제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집을 팔 때도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대출 받겠냐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여러 가지 진표가 안 좋은데 누가 무리해 사겠냐고요. 거기다가 은행에서도 이제 쉽사리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좀 못 받을 것 같아 대출 잘 안 해줘요. 맞잖아요 지금. 아니 설령 집값이 올랐다고 쳐요.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안 팔리면 헛방 아닙니까? 안 팔려서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집값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비싼 집값을 구매한 사람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냥 집값 올라가 누가 알아줘요? 근데 현금도 없잖아 지금. 왜냐? 내가 지금 집값 대출 갚는데 돈 다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저런 정치 승리가 먹힐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게?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법의경제. 일본 스타일의 매운맛 첨가에 따라가는 게 한국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일본의 어떤 경제 인상을 더 안 좋게 따라갑니다. 더 심하게. 왜냐? 일본도 과거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겪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왔죠. 사람들이 그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빚 못 갚고 나락가는 거 많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출 같은 거 안 받죠. 일본 사람들은 겁나서 아껴 쓰고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집 가지고 뭐 돈 불리고 이게 안 돼요. 집은 사면 무조건 중고가 되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 마인드입니다. 일본 실제로 그래요. 일본은 집은 사는 즉시 중고다. 중고가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실거주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투자 목적 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돈보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는 거죠. 왜냐? 어떻게 여기 시간 지나면 오를 거니까. 올라와서 내가 팔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팔리고 있고 찾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지. 특히 누가 힘들어요?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빚만 있는 사람들. 제 지인 부부가 매매 7억 아파트 산다고 합니다. 3억 있고 4억 대출해서 살려고 하네요. 무리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기회 안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영끌 하신 분들 기회 안 들어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데 뭔가 좀 세뇌당한 느낌이에요. 보통 사람은 달라. 내구조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대출 안 받아도 산단 말이 맞잖아요.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대출 많이 받아서 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대출 안 받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무리한 쪽으로 가냐 말이야. 무리한 쪽으로. 뭐 귀에 안 들어오면 자신이 나중에 피부로 느끼면 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게 왜 자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려고 하죠? 안 겪어도 되는 거 왜 겪어서 피해보고 느끼려고 하는 거지? 나 모르겠어. 아니 안 맞아봐도 아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한번 맞아보고 아픔을 느끼려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그 4억 대출 받으려면 어 지금 금리가 싼 게 없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원금 이자 갚으려고 하면 나간 돈도 상당할 테. 그리고 뭐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직장 그만둬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하나? 직장을 쭉 다닐 것 같나? 뭐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은 뭐 날짜 받아놓고 그만둡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좀 뭔가 멀었다 생각됩니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매운맛을 덜 봤다 생각해요. 매운맛 한번 보고 데미지 입으면 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직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무리하는 걸 좋아하지? 무리하는 거를. 무리해서 감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물에 자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 뭔가 미력처럼 생각하지? 뭔가 짐을 떠안주면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감당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역량, 그래서야 됩니다. 메탄지라고 하죠. 그걸 못한 사람 진짜 많아요. 못한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다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된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야 객관적 보지 맞게 먹어야 됩니다. 그 모르고 있잖아요. 과대평가해서 먹고 체하게 되면 방법 없습니다. 해결책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용량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가 세게 데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리해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리에 투자해가지고, 무리해서 사업해서, 무리해서 집 사가지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볼 수 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리해서는 안 된 시기입니다. 난 지금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못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근데 한 가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무리했다가 자빠지잖아요. 이 부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패자부활전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패자면 계속 패자입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